네, 교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고요.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정책 논제라면은 어떠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거냐, 아니냐, 반대하냐, 또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거냐, 폐기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은 입론 과정을 거친 뒤에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 측만 하는 게 아니고 입론이 찬성 측에서 할 수도 있고 반대 측에서도 입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반대 신문은 누가 하는 거야? 이거는 반대 측에서 하고 반대 측 입론에 대해서는 찬성 측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반대 신문식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되게 중요하고 각각 롤을 맡은 사람이 무슨 일 하는 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CCTV 설치는 굳이 학교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든 좀 찬반 입장이 뭐 대립되겠죠. 왜냐하면은 뭐 개인의 사생활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다음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 여기요. 별표 3개 치시고 찬성 1토론자 입론합니다. 자,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입론의 순서는 찬성 1, 반대 1, 다음 찬성 2, 반대 2예요.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될 거는 얘네가 이 순서로 한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기억하시고 그걸 하는 사람은 반대 신문을 안 합니다. 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성 1이 입론을 하죠. 그럼 그 다음에 입론을 누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 측에서 반대 1이 반대를 하잖아요. 입론을 하잖아. 그러니까 반대 2가 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2가 놀기 때문에 여기 하고 나서 여기를 가는 거예요. 왜? 반대 1이 그 다음에 입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반대 1이 입론을 하죠. 그럼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은 누가 해야 돼요? 찬성 1이 해야 돼. 왜? 찬성 2는 그 다음 입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 다음 입론 누가 해? 반대 2가 하죠. 반대 2가 입론하니까 찬성 2가 한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 누가 해요? 반대 1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2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론을 찬성 1이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 2에 대한 입론을 찬성 2가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순서 잘 보세요. 그리고 반론은 원래 했던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앞에 반론 이 순서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치 정책 논제 있고요. 사실 논제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거고, 가치 논제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을 우선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논제는 정책의 도입, 폐지, 개선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된다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흔히 말하는 CCTV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자가 하고 있는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되면서 뭐예요? 이게 배경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 먼저 제시해 주는 거, 이게 사회자 역할. 두 번째, 이에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반대신문식 토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논제를 소개해요. 이게 논제가 되는 거야. 토론의 주제가 되는 거죠. 토론 주제입니다. 다음, 토론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양쪽 토론자는 규칙을 지키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 듣겠습니다.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입니다. 그래서 찬성 측 언제나 뭐 한다? 항상 찬성 측 입론부터 시작합니다. 요거 입론은 찬성이 하고요. 반론은 반대 신문은 반대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입론을 먼저 했잖아요. 그죠? 반론은 얘가 먼저 합니다. 그게 무엇? 이게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균형. 알겠죠? 토론
입론을 찬성이 먼저 있기 때문에 반론에 대해서 반대가 먼저 하는 게 순서가, 그러니까 균형이 맞다는 겁니다. 정책 논제 필수 쟁점. 정책 논제, 어떤 정책의 시행 여부, 쟁점이라는 거는 어떤 토론에서 다투고자 하는 그런 주장, 필수 쟁점은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필수 쟁점 1번 문제, 2번 해결 방안, 3번 이익 및 효과.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은 이거 중대하니까 심각하다고 할 거고, 심각하니까 시급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반대 측은 심각하지도 않고 심각하지 않으니까 조치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할 겁니다. 해결 방안. 그래서 어떤 방법을 제시할 거고, 이 방법이라면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반대는 그걸 한다고 해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실행도 어려우니까 굳이 그거 나서서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익이나 효과는 뭐가 있어요? 비용보다 이익이 당연히 크다. 그러니까 비용은 뭐예요? 쓰는 돈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익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는 건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더 크니까 그대로 가면 된다. 반대인 애들은 이익보다 돈을 더 많이 쓸 거니까 엄한 짓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찬성 1위 먼저 입론합니다. CCTV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방식을 의미하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개념하고 용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과 용어 정의에 이게 왜 합니까? 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요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 없으면 토론이 지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셨죠? 요게 합의되지 않으면 토론 지속이 어렵다. 많은 이들이 안전보장하여 보안 카메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교실은 대부분의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교실은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집단 따돌림과 폭력 사건 등의 문제가 교실 안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주 문제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CCTV 설치해야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26.6%가 교실 안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봤더니 26.6%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대. 오케이? 그러니까 교실 안에는 반드시, 교실에서는 반드시 CCTV가 있어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심각한 문제인 교실 내 학교 폭력을 해방하기 위해 교실에 CCTV 설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인 CCTV 설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쟁점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지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 해결 방안으로 CCTV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무엇으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교실 내 CCTV가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여 그 수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24시간 작동하는 CCTV 57개를 설치한 후 학교폭력이 70% 감소했다고 합니다. 됐죠? (70%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뭐야? 해결 방안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교실에 CCTV 설치하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자, 또 하나 이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무엇? 이익 및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기하는 방식 스타일 아시겠죠? 세 가지. 문제, 해결 방안, 이익 및 효과. 이거를 무엇으로? 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론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 신문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요걸 하고 있으니까 반대 신문은 뭘 하면 돼요? 이 중에서 신뢰도나 타당성,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애를 골라서 좁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했더니, 경찰청에 했더니 이거 뭐 접수 건수 4만 건 넘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대. 이를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도, 그러니까 이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것도 결국 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게 뭐 경찰이 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담당자가 배치돼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2023년 일부 지역에서 학내 갈등 중재 사업 시범 운영하면서 예산 19억 6,800만 원 투입했대. 이를 어디 교육청 전체적으로 확대할 경우 두세 배 많은 비용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졸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비단 땡땡 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학내 갈등 조정에 책정하고 있대. 따라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입증된 효과 얻기 위해서는 교실 내에 무엇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봐봐.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그것에 따른 이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게 무엇? 이 교육청 전체 지역에 해당하는 이거 학내 갈등을 중재하는 사업 시범 운영. 이거보다 CCTV가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실에 CCTV 설치한다는 찬성 측 첫 번째 입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리하는 거죠. 안전 보장, 사회적 비용 줄이는 거. 그래서 반대 신문을 반대측 이토론자가 하게 됩니다. 반대측 이토론자가 왜 한다고? 반대 신문 끝나고 나면 반대측 1토론자가 입론을 해야 된다고. 교실에 CCTV 설치해도 사각지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찬성 측이 교실에다 설치하자고 했으니까 이걸 까야 돼. 그러니까 설치해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무용론을 제기하는 거죠. 무용론을. 그렇지 않습니까?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각지대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각지대를 최소한 최신형 CCTV를 사용한다면 설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성 1은 지금 얘가 생각하고 있는 허점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허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엇을 최신형을 설치하지. 이건 뭐예요? 대안입니다. 대안. 그냥 CCTV가 아니라 최신형 CCTV 설치해서 뭐 이렇게 뭐 헤드가 돌아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볼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죠. 그러한 최신 CCTV는 보급률이 낮고 현재 학교에 있는 CCTV를 교체하며 교실에까지 최신형 CCTV 설치하기 위해서 매우 큰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뭐야? CCTV를 전부 다 교체해야 돼? 그럼 돈 너무 많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너무 큰 비용을 치르는 건데? 라고 하면서 뭐 상대가 아까 제시했었던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1토론자 입론 있겠습니다. 하면서 반대 신문이 끝나고 이제 반대 1이 무엇을 해요? 이제 입론을 합니다. 그럼 반대 1이 해야 될 입론은 뭐야? CCTV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하겠죠. 저는 교실에 CCTV 설치 반대합니다. 찬성 측은 CCTV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련 법률이 존재합니다. 또한 찬성 측은 안전을 강조하며 보안 카메라라는 말을 제시했지만 단속의 의미를 담은 담식 카메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CCTV에는 긍정적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성 측에서 찬성 1에서 입론을 시작할 때 용어 개념을 정리할 때 이게 보안의 측면으로 접근했다면 이들은 이걸 감시의 측면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정보 보호 측면으로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각각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입론의 첫 번째 부분에서 각각 개념을 정의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대측은 CCTV가 어떤 단속의 의미를 담은 감시 카메라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덧붙여 찬성 측은 교실에서의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실이 학교 폭력의 가장 핵심적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실이 학교 폭력의 가장 핵심적 장소가 아니래. 자, 일단 아까 교실이 가장 핵심적 장소라고 했는데 반대 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거예요. 찬성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의 26.6% 응답자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장소로 교실을 꼽았다는 건 사실이래. 하지만 이 통계를 다르게 해석하면 나머지 13.4% 응답자는 학교 폭력 피해 장소가 교실이 아니라고 답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20 몇 퍼센트 물론 큰 게 맞는데 훨씬 더 큰 퍼센트가 교실이 아니라는 건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설문 결과를 찬성과 반대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조사와 달리 학교 폭력이 늘었던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학교 폭력 양상을 고려하며 교실 내 CCTV로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대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안이 안 되는 걸 왜 해?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피해 유형별 응답을 보면 모두 학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언어폭력이다. 자, CCTV는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CCTV는 이거는 해결 방안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럼 왜 필요가 없대? 하면서 언어폭력을 CCTV가 잡지 못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언어폭력은 습관 속 욕설과 비속어 등으로 나타나는데 CCTV에서 녹음 기능이 없으므로 이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CCTV로는 충동적 범죄를 막기가 어려운 데다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범죄가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를 하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찬성 측이 니넨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뭐냐면 CCTV를 설치해도 문제는 지속되고 여전히 커버하지 못해 라는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가 있어도 입으로 나오는 거 못 막지. 두 번째, CCTV가 없는 공간으로 끌고 가서 좁힐 건데 그러니까 CCTV는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충동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CCTV를 막기 어렵고, 자, 충동적 범죄는 CCTV로 막기가 어렵대. 또한 학교폭력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툭탁툭탁 하다가 그냥 확 나가는 거지. 무슨 오늘 저 새끼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물론 그런 애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뭐 얘기하다 보면 말다툼도 좀 생기고 아까 언짢은 감정이 좀 커지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게다가 설치되는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 그래서 다시 계속 이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야 되냐? 이거야.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비용과 이익 및 효과에 대해서 찬성이 어떻게, 반대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보면 돼요. 알겠죠? 게다가 설치해두는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현재 학교 복도나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교체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 교실에까지 설치한다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관련 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효성이 높지 않고 큰 비용까지 드는 일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하면서 갈등을 빚은 사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실효성 높지 않고 비용 크니까 오버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은 학교폭력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측 첫 입론 들었습니다. 찬성 측 제1토론자 반대 신문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찬성 측이 이것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언어폭력은 CCTV로 예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학교폭력 유형은 무엇입니까? 자,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은 수치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수치로 드러난 답을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질문에 부합하는 논리가 설계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이 뭐래요? 신체폭력,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이래. 학교폭력은 여러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함께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는 폭력은 잘 봐. 여러 유형의 중복.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언어 플러스 신체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어? 언어폭력이 제일 많았었지. 최다였지. 그런데 중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신체폭력도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CCTV 설치로 인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야, 말마 이것만 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체폭력 함께 나타날 수 있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폭력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복합적 폭력은 CCTV로 잡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수가 일방에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취하는 것들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지만 교실에 CCTV가 있다고 학교 폭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본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정말 말씀드린 겁니다. 교실에 CCTV가 있다고 학교 폭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본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찬성은 이거 나타날 건데 설치해야 돼 이거고, 반대는 그럴 수는 있는데 CCTV 설치한다고 학교 폭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CCTV가 모든 것에 만병통치약처럼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 이토론자 입론이 있고요. 교실에 CCTV 설치하면 피해 사실 입증하거나 결백 증명하기도 쉽습니다. 녹화 자료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효과가 뭐냐, 입증이나 결백 증명이 쉽다. 한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 여러 명에게 욕설 들으며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신고로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받았습니다. 근데 진술 맞춰서 역으로 신고했고 피해 학생도 억울하게 처분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일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학교폭력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무엇? 부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막으려면 우리는 CCTV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일관성 있는 진술, 병원 진단 기록, 일기 등은 사건 당시의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 학생이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 신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보호자들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녹음기 등의 기계를 개인적으로 구하여 학생들에게 챙겨주기도 합니다. 만약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계를 개인적으로 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만약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전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뭐 CCTV 설치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CCTV 설치하면 학교폭력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 증거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 자,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찬성 측이 네. 뭐 입증할 증거 이런 게 된다. 다음 반대 신문합니다.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얼마 되는지 알고 있냐? 그러니까 CCTV가 있으면 이런 억울한 학생들을 커버해 줄 수 있다라는 찬성 측 주장에 대해서 얼마 보관하는지 알아? 라고 묻죠. 그래서 영상 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파기, 삭제해야 한대. 영상 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파기, 삭제. 30일은 길지 않은 시간인데 피해 학생이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CCTV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모아놔도 뭐 30일이 지나버리면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보호법에서 어린이집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준하는 규칙이 추후 제정된다면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걸 60일로 개정하면은 뭐 충분히 지금 네가 이야기한 허점들은 보완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이제 반대측이 이토론자 입론합니다. 교실에 CCTV 설치해도 학교폭력 예방에는 실효성이 없대. 실시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이미 조업했는데 거기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실시간 확인이 불가하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런 거게 되는 거죠. 범죄 예방 다룬 한 논문에 따르면 CCTV는 실시간으로 분시 분석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2023년 애무지역 해서 관제 업무는 이제 라이브로 쳐다보는 거예요. 라이브로 보고 있는 거. 네. 네. 반대측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 보시면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반대 신문을 하고 있는지 봤을 때 이 CCTV 영상이 결국은 30일 이내 파기와 삭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라고 반대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실 내 CCTV는 부작용이 큽니다. 두 번째 입론입니다. 학생의 인권 침해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하나 부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인권 침해. 교실이라는 곳이 대화 휴식하는 공간이고 이게 녹화가 됐을 때 학생들은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뭐합니까? 앞에 말한 내용들을 정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로 가죠. 그럼 이제 반대가 입론을 했으니까 이 입론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학교 보안관이나 배움터 지킴이처럼 담당 인력 충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 측이 지적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해서 허점이 드러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실시간 확인 가능한데 이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니까 우기지 마라. 인력 충원하는 거, 사회적 비용 증가한다는 거. 그러니까 인력 충원하는 거 그래 네 말대로 할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비용이 발생하잖아. 라는 필수 쟁점 세 번째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비용보다는 학교 폭력 해결 가능성을 더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용보다 이익. 그러니까 결국 학교 폭력이 어떠한 비용보다도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시키는 것에 비해 해결 방안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이 있었다. 그래서 반대측 토론자가 이제 반론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별표 3개. 반론은 누구부터? 반대 측부터 시작합니다. 입론은 누구부터? 입론은 찬성 측부터 시작하고요. 교실 내 CCTV 설치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학내 여러 곳에 설치된 CCTV를 피해 사각지대에서 폭력 입은 학생들 가능하다. 있다. 최신형 CCTV에도 사각지대에 있다. 과연 몇 대 CCTV 설치야 사각지대 없을까? 학교폭력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심 바탕으로 한 실천 중심의 현실적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필요하다. 갈등 조절 위해서 공감 능력과 사회성 키워야 하고 또 뭐 심리적 정서적 지원 강화해야 한다. 2022년에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내가 말해도 오디오가 안 들어가나?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대답했다. 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죠. 찬성이 이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교실 내 CCTV가 인권과 사회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CCTV가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찬성 측의 반론입니다. 찬성 측의 반론. 저희는 교실 내 CCTV가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대측 주장이 CCTV가 인권과 사생활 침해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한 목적 내에서 CCTV 설치는 인정한다. 그래서 반론에 대한 근거로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얘기를 아까 반대측의 반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 운영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현재 학교 복도 등에 있는 CCTV 영상 보기 위해서도 일정 절차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학교 폭력 예방하고 학생 인권 지키기 위해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성 측은 지금 어쨌든 목적은 학교 폭력과 학생 인권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CCTV 설치는 무엇해야 한다?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측 이토론자가 반론을 하죠. 근데 지금 이제 반론은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앞에 나왔던 내용들 입론 과정 그리고 반대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형태로 해서 반론을 만든다라고 하시면 될 거고 이렇게 반론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반론자는 앞의 내용들을 좀 반론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찬성 측에서는 법적으로 인권과 세상을 침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쵸? 그러니까 직전에 찬성이 이거 관련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반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실은 잠시 머무르는 장소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감시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 정서적 불안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장이 영상에 악용되거나 유출되면 여파는 매우 클 거다. 그래서 이 부작용으로 찬성 측이 CCTV 설치가 학생 인권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인 뭐 허용한 범위고 이런 가이드라인들도 마련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 측에서는 이거는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를 뭐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어떤 압박감이나 정서적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가정에 널리 설치된 통합주택 제어판이 해킹된 사례처럼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킹이 됐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쓰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찬성 측 제2토론자 반론 시작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마지막 반론이 되겠습니다. CCTV 범죄 예방 효과 없다는 연구 결과 말씀하셨지만 반대 연구 결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측은 뭐예요? CCTV가 범죄 예방 효과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개국 44개 지역의 CCTV 연구 결과 비교 분석한 결과 설치 지역의 범죄율이 16%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 확인 불가능함 지적하셨지만 최근 학교 CCTV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학교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관제도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거겠죠.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결국은 CCTV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찬성 측이 자신의 의견들을 마무리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의무에 한다라는 논제 토론 마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성 CCTV 설치해야 한다 찬성 측은 어떤 식으로든 그 쟁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어떤 핵심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할 거고, 반대편에 있는 학생들은 반대로 이게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 굉장히 중요하고요.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자 찬성 1, 찬성 2, 반대 1, 반대 2 각각의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로 자신의 어떤 논증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장, 이유, 근거 각각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창비 교과서에서 되게 유독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아까 얘기했었던 그 신뢰성, 타당성 하나가 뭐였죠? 신뢰성, 타당성 좀 앞에 있었는데 공정성, 검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옳은 거냐라는 거고요. 신뢰성은 구체적인 근거나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시하느냐를 묻는 거고요. 공정성은 이것이 어떤 사회 전체적인 사회 전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해당한 주장 혹은 이런 논제 자체가 어떤 이들 혹은 특정한 계층 인원들에 너무 편중된 그런 결과가 아니냐라는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 여기 검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